저도 사실 정부재 선생님처럼 저 뒤에서 박수치러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른 역사 해석에 나갈 방향을 저로 말이 안 되네. 제가 뭔데 역사를 공부한 적도 없고 역사를 책을 쓴 적도 없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늘 해오신 분들이 있고 그 해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이 교학사 교과서도 어떻게 보면 정규전에서는 다 안 된 거죠. 한 번도 안 됐는데 밑바닥 장외에서 또 부활시키고 지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싸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싸움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현장, 예를 들면은 권투 경기다 그러면은 한 명의 선수가 올라오고 상대가 올라와서 싸움은 이겼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싸움은 이미 민박에서 다 결정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트레이너, 매니저, 영양사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 우리 FT 형이 그런 부분에서 장외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니까 위에서 이제 정준에서 그냥 힘도 못 써보고 이렇게 패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 보이는 곳에서의 싸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아까 정준 선생님도 그 미개하다는 말을 쓰셨는데 제가 요즘 하루 종일 미개하다는 표현을 쓰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제가 손석희, 정관용, 이상호 미개하다 또 기사가 한 20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친노 종북 세력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친노 세력 혹은 종북 세력. 친노는 하나의 패거리주의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정치 패거리주의라 그러면은 종북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시켰다는 하나의 굳건한 이념을 만든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친노 혹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요즘 그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친노와 종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미개한 형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겠다. 아주 이거는 미개한 작태입니다. 그럼 뭐 서람수 장관이 종북의 이념, 친노 패거리 그걸 떠나서 그럼 이 사건을 조갑재 대표님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 있는 소수 말고 다들 분개를 안 해요. 특히 언론사 기자들. 이 큰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분개하지 않는다. 이상한 겁니다. 이거 도저히. 정상적인 이 국가로서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을 잡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기사가 6,000개가 나왔습니다. 운동선수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기사가 6,000개가 나오고 시민단체, 정당에서 다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교육부 수장, 교육부의 기능이 논문 표절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교육부 수장이 박사학위 480페이지짜리 논문을 다 뺏겼었는데 아무도 안 써요, 기사를. 우리 말고는. 저는 문대성 사건 때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정말 굳건한 도덕성을 갖고 있구나 알고 있었는데 운동선수한테 그렇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니까 윤리적인. 근데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아무도 기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청와대 교육부 국회 앞에서 계속 데모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물러나라. 교과서를 적화시키고 표절을 한 서람수 장관 물러나라. 계속 데모했고 항의 방문도 가고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의지를 전달했는데 그 굳건하게 버티던 서람수 장관이 이번에 라면 먹다 걸려서 제가 보기에는 해임이 되는 것 같아요. 해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개한 행태라는 겁니다. 아니 논문 표절 가지고도 문제가 안 되고 교과서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라면 먹다가 아웃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상한 행태 있죠 요즘에. 지금 제가 계속 싸우는 게 JTBC하고 지금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JTBC는 삼성하고는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보안그룹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재벌이 언론을 만드는데 왜 좌익 쪽에 가냐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미국에서 그 호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호텔 이름이 갑자기 호텔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호텔 주인이 있는데 그 호텔 창업주죠. 창업주가 은퇴하고 그 자식들에게 호텔경을 물려주고 본인이 바로 돈을 들고 나가서 그 당시 미국에 6.8혁명 나가지고 이제 신자파들이 미국 사회를 주로 잡을 텐데 나이 70 먹은 그 대재벌이 돈 직접 들고 나오고 자기가 마이크 들고 거리에서 집회 조직하고 다 투쟁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어쨌든 보안부력이 뭐 10대적으로 아니지만 그 재벌사가 언론 만들어서 종북질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참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에서 반드시 이념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투쟁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 같은 거, 이미 교과서 가지고 채택하는 그 싸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죠. 어디서 끝났냐?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완전히 이건 친일 교과서로 찍어버렸습니다. 뭐 100개 이상 쏟아쓸 겁니다, 그 당시에. 교과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겨레 경향만 쓴 게 아닙니다. 한겨레 경향만 쓴 게 아니고 머닝투데이, 이데일리, 이른바 이념이 없는 상업 언론사들까지 다 써버린 겁니다. 그게 당연히 싸우면 안 되죠. 거기서 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기전을 좀 시행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하나 잡아낸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각 교육청에서 스마트 교단 사업을 들어가는데, 스마트 교단 사업은 뭐냐면은 이런 교과서 같은 것들을 컴퓨터화 해가지고, 지금 방송통신대학의 인터넷 강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T인데 막 영상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단, 스마트 교단 사업을 들어가서 교과서를 이렇게 스마트화 시켜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또 좌파들이 또 이미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교육청하고 이게 다 쳐가지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교육청은 어쨌든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에서 경기교육감이든 뭐 제대로 다 이기면은, 그럼 교학사 교과서도 스마트 교단 사업에 넣어서, 이거는 학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교육청이 넣어버리는 거니까 그쪽에서 반드시 교학사 교과서든 등등 우리 쪽에 있는 교재들을 스마트 교단 해가지고 집어넣겠다. 그건 교육청장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싸움에서 전혀 눈치지 못하게 좌파들이 선점한 시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걸 일단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계속 정말 조합 선생님과 같이 박정희 재단에서 같이 정책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장이 자기개발 시장입니다. 자기개발 시장이라는 거 잘 아시죠? 뭐 10억대 강사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청년들이 꿈을 가져라, 요 시장인데, 이 시장이 강좌 사업, 무슨 뭐 오디오북, 그리고 뭐 책 합쳐가지고 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게 한 절반 정도가 아까 말씀드리는 학원 강사들이 장악하고, 나머지 절반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김난도 교수라든지 예전에 안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애들 어떻게 보면 미개하게 교육시키는 거죠. 아예 꿈을 잃게 만들고, 세상 탓, 국가 탓, 나라 탓, 정부 탓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힐링이죠. 힐링 가지고 자기개발 시장에서 좌파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힐링은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네가 불행한 거는 네 책임이 아니고 정부 탓이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적 압박감에서 해방되라. 이 코드가 들어갔는데, 상업주의 세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국주의하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념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장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시장에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조건들은 충분하죠. 자기개발 제일 잘하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한두 명이니까 이 현대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지금 교과서에서 외국대기 나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개발의 달인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자기개발 쪽으로 응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좀 방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시작한 게 있는데, 스쿼트닷컴 연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쉬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그래도 대한민국 존경하는 대통령 1위를 거의 몇십 년 동안 지키고 있고, 박 대통령 때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다 생존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게,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상황 아는 분들이. 한참 뒤에 있으니까 뭘 가지고 잡을까 하다가 영어 시장 들어가자.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 영어 가지고 제가 연재를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을 젊은이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 달인. 여기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영어를 문장을 다 뽑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로 막 미국의 지도층한테 편지 쓴 거를 다 뽑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다 수동태예요, 영어가. 영어는 수동태가 이른바 경어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문장 하나를 고민해서 썼는가가 다 나옵니다. 그것도 영어 잘하는 기자들도 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영어를 쉽게 쓰는데, 쉽게 쓰는 영어가 가장 하이클래스 영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재를 하고 책으로 내고 대학의 최고급 영어 강좌를 만들고 이제 그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굉장히 목을 매는 학생들에게 영어의 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조금씩 그리고 그 영어 문장 한 문장이 다 건국을 위한 영어예요. 그냥 뭐 친구끼리 편히 쓴 게 아니고 한 통 한 통이 다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쓴 영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은 아주 가슴 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작업들 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내가 말씀대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뭐 쉬운 것들 많은데, 제가 좀 말씀드린 교과서 싸움하기 위한 바깥에서의 장애 싸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기획을 낸 게 야구장을 하나, 박정희 야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재단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스포츠가요 한 2000년 넘어 들어와서 원래 박 대통령이 엘리트 스포츠로 다 산업화시켰죠. 엘리트 스포츠로 축구, 뭐 복싱, 박 대통령한테 다 발전시켰는데 그 엘리트 스포츠를 넘어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가니까 지금 4인 체육 시장이 거의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4인 체육 시장이 야구부터 축구는 어려부터 많이 있었지만은 보통 심지어 역도까지도 4인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크게 성장하는 게 야구 시장입니다. 야구 시장. 요즘에 골프 치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골프 부킹이 되는데 야구장 부킹이 안 될 정도로 야구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그 야구장이 없거든요. 여러분 30대 초중반들이 골프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야구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야구하는 사람들이 새벽 1시에 모여서 야구합니다. 새벽 1시에 모여서. 더 이상 이제 야구장 부팅이 안 되니까 8시 시작해서 11시까지 한 게임 끝나고 11시부터 11시에 모여서 1시까지 야구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나오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파주 정도에다가 박정희 야구장 하나 지어서 그럼 야구는 하여튼 야구만 하게 해주면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대사 교육에서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스포츠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그거를 하나 좀 작은 기념관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큰 차원의 역사 한번 공부하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박 대통령 시절에 스포츠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걸 좀 기념관 해가지고 좀 친숙하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문화전쟁이고 문화전쟁에서 지금 저희가 정권을 우리 정권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정권 얘기하기도 좀 쑥스러운데 어제같이 안전청소로 만든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10년이 보장이 됐어요. 근데도 계속 이상하게 안 되죠. 다. 우리 우파 쪽 언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권을 보수 정권이 정했는데 왜 계속 좌파가 장악하고 있냐? 결국 문화 권력 문제인 거예요. 정치 권력이 교체가 돼도 눈에 안 보이는 곳곳의 문화 권력을 아직까지 굳건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언론 흔들고 관료들 흔들고 그 힘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권을 계속 보수 정권이 연장을 해도 진과 차이가 없게 된다. 그래서 스포츠부터 영어 곳곳에 있는 일상의 문화에 다 들어가서 그 싸움에서 일단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7대3, 6대4까지 다 줘야지 바로 정기전에서 교과서 채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바깥에서 그런 작업들 정기전에 할 수 있도록 비정기전은 판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